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현대차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니 조만간 영화 아이로봇이 현실화될 것 같네요. 친해지거나 싸우거나. 현대차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비롯한 생산 현장에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안에 미국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를 설립해 아틀라스를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구글 딥마인드와 협업했고요. 현대차는 지난 2021년 6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는데요. 이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아틀라스 발표와 함께 완전히 돌아서는 분위기이고요. 또 현대차 여론 최전선에는 한경이 있죠. 한경은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현대차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한경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현대차가 압박했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현대차를 비판하는 기사보다는 우호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한경 기사, 특히 한경이 현대차를 다룰 때는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응원할 만한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PER이 6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로봇주들을 보면 대장주라고 불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PER이 무려 915배고요. 또 다른 로봇주인 로보티즈 PER은 4329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완전 저평가 오브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로봇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로봇의 PER 수준을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도 PER이 절대적 수준으로 6배도 낮을 뿐더러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지에 비해서 더 현실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심한 저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죠.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아틀라스를 전 세계 제조 네트워크에 단계적으로 투입해 로보틱스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것이 현대차 그룹이 그리는 미래라며, 이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로봇 제조 인프라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대모비스가 고성능 구동장치 제작 등을 맡으며 그룹 차원의 네트워크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진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사업 관련 이벤트도 산재에 있다며, 현대차 그룹의 로봇, 자율주행, 로봇택시 관련 사업이 올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현대차는 피지컬 AI를 견인하는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이 강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며 목표 주가를 40만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목표 주가는 6일 종가 대비 약 30%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34만원을 제시하며 신형 아틀라스의 미 조지아 공장 적용 가시화와 모셔널의 미국 내 로봇 택시 서비스 상용화는 현대차가 보유한 지분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 또한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또 다른 로봇주에 비해 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 주가가 PER 6배 수준보다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현대차 최근 4개분기 합산 영업이익과 현대차의 진정 가치를 계산해 봤더니 영업이익의 약 12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PER 6배보다는 확실히 비싸게 팔리고 있다. 즉 PER 6배 수준으로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로봇과 더불어 AI 세계가 가까운 미래에 온 지금 일자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AI 시대 청년에겐 위기로, 고령층에겐 기회로 작용한다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개 줄었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AI 고노출 업종이었고요. 그러나 50대 일자리는 반대로 증가했는데요. 531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 팀장은 AI가 경력이 적은 청년층의 정형화된 업무를 쉽게 대체하는 반면 경력에 기반한 암묵적인 지식과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는 과업은 보완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단순 업무는 AI가 맡게 되고 이를 감독하고 판단하고 검수하는 영역에서 숙련자인 50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럴 아세모 그를 MIT 교수는
AI를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결국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귀찮죠? 슬픈데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도 지금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거든요. 이때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면서 인간이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은 확실하게 생산성을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실업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높아졌고요. 사회적으로 혼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일시적 실업과 혼돈을 향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투자자로서도 그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어떤 게 위기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아틀라스를 발표하면서 현대차그룹은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닌 기술을 통해 인류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즉 우리도 기술을 통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로봇을 부술 수는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이 순간 딱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깁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